해방 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친일파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와 신생 정부는 반민특위를 조직하게 됩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으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9월 22일 반민법이 공포됨으로써 제헌 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좌익 세력이 더욱 심해져서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으로 계엄령이 내려지고 이어서 제주도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연이어 대구 6년대 내의 좌익 세력들이 3차에 걸쳐 사건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 좌익 세력들은 극에 달했고 이를 진압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친일파 숙청보다는 공산세력 진압이 시급하며 공산세력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설득하여 약 1년 만에 1949년 9월 23일 반민특위법 개정으로 반민특위를 개정하였습니다. 반민특위는 1949년 9월 공식 활동을 정지하기까지 305명 검거, 실형 선고 12명을 수행하였습니다. 반민특위 해체는 미 군정과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위한 좌익 세력과 북한의 남침 도발로 인하여 친일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황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공산독재로부터 지켜냈습니다. 1964년 3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분자는 집안에 불을 지르는 자인데 공산분자와 협동통일하자는 이들 때문에 집이 언제 방화될지 몰라 불안하여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터이다. 공산주의자는 국제협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고로 그들과의 타협은 위험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투철한 반공 의지가 담겨 있는 유명한 말들입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견지명과 강력한 반공주의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이고 건국조차 불투명했을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처음부터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소련군은 신속히 북한에 진입하여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무산계층의 민심을 얻는 공화 조직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2월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이미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화해 버린 셈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 사회의 총파업, 군반란, 시위 등을 주도하면서 혼란을 끝없이 일으켰고 스탈린과의 협력하여 6.25 남침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해방 후 이승만 박사가 뒤늦게 귀국하였을 때는 이미 남한 일대가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남로당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온 나라가 공산주의로 기울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회방하기 위해 공산당 테러 조직들이 파업 및 반란 사건 등을 곳곳에서 일으켰습니다. 이를 진압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가적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어쩔 수 없이 친일 동조자들에게도 공무를 맡겼고 이것은 자타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박헌영이 이끄는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1948년 제주 4.3 사건과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고 연이어 사상 초유의 군 반란이 연속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1948년 11월 20일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전격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법령이 통과되어 1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남로당은 합법 정당으로 미 군종의 보호를 받으며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활개치며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감행하고 있었으나 1948년 12월 1일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법단체가 되었고 정부는 군 내부에 거미줄같이 침투해 있던 남로당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군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 각 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원 가운데 4,749명이 사형되었고 5,568명이 탈영, 도주하였습니다. 육군 총병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1,317명이 자익공산 세력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2년 만에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야말로 폭풍같은 기세로 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공산군에게 완전히 빼앗겼고 국군 6개 사단 약 44,000명이 북한군의 총탄에 몰살당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말미암은 대한민국의 초기 전쟁 피해는 참으로 엄청났지만 미군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져서 전세는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력 부족으로 단호하게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 때 국군 내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 소속 군인들이 고위급 국군 장교들을 모두 살해하여 남한의 육군을 무력화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